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 의안 접수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임미동 의원의 7일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김현풍 의원의 9일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이 송재만 의원의 7일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이 황은주 의원의 6일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11월 3일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11월 11일 2021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이 11월 1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15일 우리 의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의 안건 심사 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 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 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현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의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변화하는 언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국어 사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의 국어 책임관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원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드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김현풍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 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한 건의 조례안의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의 운영 부분에 관한 보조금 지급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예산 지원 대상 항목의 운영경비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협의회 일부 개정 조례안은 민주평통 유성구협의회의 사업 추진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여 지역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발생 시 지원 근거 조항을 추가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드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성구 협의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황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의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더 혁신적인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밖에 사무 위탁 및 평가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드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은 황은주 의원님의 6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황은주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실장 최선일입니다. 지역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실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정과제, 현안 수요 및 분동 등에 대응하여 필수 정원 인력 및 정원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 정원의 총수를 899명에서 919명으로 20명 증원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881명에서 897명으로 16명 증원하였고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18명에서 22명으로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안 별표 2 제1호의 4급 이상을 2급 2% 이내에서 1.1% 이내로 낮추어서 5급은 6% 이내에서 6.2% 이내로 6급은 22% 이내에서 22.3% 이내로 7급은 34% 이내에서 34.4% 이내로 상향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등에 대한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의 규칙의 제정 개폐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는 성인법에 따른 의견 제출 제외 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6조는 의견 제출 방법 및 의견 제출 시의 보완 요구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의견 제출 시 소관부서에서 법제 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검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유성구 조례규칙 심의 의결하는 등 검토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11조는 의견 제출에 대한 차별 대우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23개의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으며 주민 조례 발언제 도입 및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 및 제4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야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정국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및 학술 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 해석 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구 출연 사업비는 전년도인 2020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1,497만 8천 원입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 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선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원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442억 8,694만 7천 원에서 10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53억 6,194억 7천 원입니다. 증액 요인은 부동산 교부세로 2020년도 지방교부세 청산분 규모 예상 금액 사전 통지에 따라 1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조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138억 5,019만 7천 원에서 114억 8,318만 8천 원이 증액된 253억 3,33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대내외 협력입니다. 코로나19로 심각 단계가 장기화됨에 따라 미집행된 민간 위탁기관 종사자 워크숍 예산 67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내외 교류 및 자매도시와의 교류 예산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국외 업무 여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계획적 예산 편성 관리로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인쇄 부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서 등 인쇄비 1,0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수당 75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입니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15억 4,137만 31만 4천 원을 증액하고 내부 유보금 4,50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146억 6,08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내부 거래 지출로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에 적립하고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수관 기금운용 변경 대상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은 향후 학화동 등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필요한 제한 확보를 위하여 일반 회계로부터 100억 원을 적립받아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이며 회계과 및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남은 기타 수입 7억 5,216만 8천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감소하여 2,971만 4천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및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며 근본 상정된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정리하여 최소로 편성하기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의원님. 예, 실장님 송재만입니다. 기획실에서 예산 총괄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좀 질의를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예산서 17페이지 보시면 17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세입 총괄표가 있습니다. 증감률들이 나와 있는데 이 증감률들이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좀 눈에 띄게 감되거나 눈에 띄게 이제 증된 사항들이 좀 보이는데 그중에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는 24%가 가미됐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유성 장국 사용료, 또 그 도로 부지 사용료라든가 또 논 도서관 매점 사용료 등을 이렇게 감면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보건의료 수수료가 70% 정도 가미됐거든요. 그래서 기존 예산액이 4억 2,300 정도 됐는데 이제 실제 예산액 반영이 1억 2,300 정도로 반영을 하셔서 3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건 보건의료 수수료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진료 검사 건강 진단 수수료인데요. 그 진료실 운영을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보건증 관련된 그렇죠. 내용인가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기타 수입에서 그외 수입이 한 490% 정도 증이됐습니다. 그 내용하고 일괄적으로 한번 좀 답변을 주실게. 그 이행강제금이 145% 정도가 증이됐거든요. 네. 아마 가장 큰 요인은 교통복지기금이 폐지하면서 잔액이 1억 8,400 나왔고요. 그다음에 덕명지구 개발사업 특별하게 그 폐지 잔액이 아마 34억 6천 이렇게 좀 잔액이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늘은 겁니다. 그외 수입은 그러면 네네. 덕명지구하고 기금이 네, 그렇습니다. 회계 일반 회계로 네네.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된 건가요? 세입으로 그렇죠. 잡혀서? 예, 맞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아마 이행강제금은 그게 그 아마 이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인데요. 뭐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수입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그 이행강제금도 추계가 정확히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 행감할 때 보니까 이행강제금 관련돼서 뭐 소송 진행돼서 패소되고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좀 정확한 좀 추계가 뭐 불가능하겠지만 네. 좀 집행을 할 때 좀 정확한 집행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정책 실장님 나오셔서 일자리 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정책실장 신하철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운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 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 일자리 정책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191억 9,495만 4천 원에서 3억 8,079만 9천 원이 감액된 188억 8,615만 5천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157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경감 추진에 따른 유성장국 사용료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 최종 선정에 따른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국고보조금 6,500만 원과 시비보조금 5,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161쪽 시구협력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 원을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노점상 소득 안정 지원을 위한 노점상 소득 안정 지원 자금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일수 감소로 인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 3억 7,537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최종 공모 선정에 따른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를 1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사업 종료에 따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90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실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근본 상정된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기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의원님. 예, 실장님 송재만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을 하시면 항상 꼭 필요한 예산을 담으셨다고 하거든요. 꼭 필요한 예산을 담아서 승인해달라고 하시는데, 심사해달라고 하시는데, 우리 저 예산서 117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월 사업조서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2추에 반영된 예산인데요. 그때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확인되시나요, 자료? 명시월 사업조서 확인되세요? 일자리정책실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에서 골목 상권화 활성화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6억 1,600 예산 2차 추경 때 반영됐던 예산인데요. 여기 지금 집행액 2,4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죠? 그 관평동 상인의 소독기구 용품 구입비로 지원이 나간 사항입니다. 관평동 상인의 소독기구요? 예, 예. 소독 물품 구입비입니다. 그게 사업 내용이 있던 거예요, 원래? 예, 있었습니다. 원래? 예.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용으로 왔을 때는 브랜드 개발, 뭐 컨설팅, 골목 축제 및 온통대전 연계 소비 촉진 이벤트 예.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예. 그 부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집행을 하셨는데, 예. 전 이런 사업들을 왜 명시화를 시켜야 될 사항들은 있겠죠.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시화를 뭐 결정이 안 됐으니까, 예, 시설비가 예. 안 됐으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근데 사업 내용에 보면 축제나 온통대전 연계 소비 촉진할 수 있는 이벤트 개최 등의 사업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컨설팅 잠깐만요, 예. 실장님. 저 아직 질문이 안 끝났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속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부분 집행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은 컨설팅 용역 및 시설비 조성이 완료 후에 집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아니, 컨설팅이랑 골목 축제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골목 축제나 온통 대전 소비 연계하는 부분들은 이게 그 골목 상권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살려보자는 취지잖아요. 예,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러면 신속하게 집행을 일단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한 예산으로 신속하게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컨설팅 용역 후에 시설이 다 완료가 된 후에 계획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그 예산이 그런 부분이 완료돼야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을 사업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물론 12 공모 사업으로 내려온 거긴 한데요.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국민들한테 혜택을 어떻게 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 고민을 좀 하셔서 예, 일부 집행을 해서라도 우리 1억씩 들여가지고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랑 연계해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시고 최대한 이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축소를 하시는 게 맞지. 6억을 세워놓고 2,400만 원 쓰고 나머지 5억 거의 대부분을 이월을 한다라는 게 부득이하게 이월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해는 하겠지만 충분히 사전 검토가 되면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좀 예, 써주시면. 예,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의원님. 한 가지 간단하게 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구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출연금 이번에 2억 올리신 거 있죠? 예. 그 결과를 보면 우리 이제 구별로 2억 4천 240억이죠? 240억씩 배당이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 소진율이 100%라고 해서 239억 4천만 원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왜 이게 거의 100% 소진이 됐는데 예산세 특례보증 2차 보증금은 왜 줄어요? 이게 2천만 원이? 예,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자 지원 관련해서 1회 추경 때 5억 원을 신세계 3억, 저희 구비 2억 원으로 해서 총 5억 원의 규모로 특례보증 사업을 실시한 사업인데요. 6월부터 시작이 돼서 6월 말에 한 120만 원 정도 이자 지원이 나갔고요. 3분기에는 한 3,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또 한 3,700여만 원 정도가 나갈 것 같아서 2천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신세계랑 같이 출연한 5억에 대한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대전시로 출연한 2억인가요? 그것도 들어있고 한 예,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전체적인 그 두 사업의 특례보증 2차 그 보전금이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우리 자체 사업만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체 사업만. 예, 시구 협력 사업은 이자 지원비 및 보증 수수료는 시가 일괄적으로 다 부담하는 그러면 거예요. 1억 지금 1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2천만 원 예, 감액되는 예, 거는 맞습니다. 신세계랑 같이 출연했던 그 5억에 대한 부분인 예,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 정책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지원국장 이야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존경하는 황원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조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1,779억 6,54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에 대비 2.1% 증가한 36억 4,99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전과 등록면허세 30억 원과 세원관리과 주민세 사업소분 4억 5,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조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663억 2,855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에 대비 2.4% 감소한 16억 2,7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173조 운영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14억 5,648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교육 감소로 위탁교육비 6,650만 원과 교육여비 8,645만 원을 감액하였고, 실무수습 예정인원 감소로 기본급 2억 4,934만 원과 연금 부담금 납부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10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조 회계과입니다. 기증액 대비 1억 1,465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보험료 집행잔액 3,360만 원과 의회동 출입관리 시스템 설치 보류에 따른 집행잔액 8천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형관리과와 185쪽 민원여건과는 예산안으로 가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 연금 부담금 등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정확한 예측은 좀 어렵고요. 공단에서 그 통보하는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납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고 그 대략적으로 해서 이제 예측하는데, 이번에 그 분기별로 납부를 하는데 이미 그 분기 납부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력 운용에 대해서 좀 최대한 좀 차이가 없도록 좀 그렇게 좀 정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욱 의원님. 예, 국장님, 그 회계과에서 그 자동차 보험료 그 3,360만 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예. 근데 보통 차 내구 연한이 몇 년이죠? 우리가 지금 78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보통 차 내부 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12년입니다. 12년이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연식이 오래된 차가 있어서 이제 보험료가 삭감이 됐다고 그러니까 감액이 됐는데 그 연식이 오래된 차들이 지금 우리는 얼마나 갖고 있어요? (12년) 내구 연한을 넘긴 차들이 있나요? 그 사항은 별도로 그 설명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차량은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내구 연한이 오래되었거나 그 차량들을 잘 해서 이런 더군다나 이거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보험료 낼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이제 보험 수가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씩이나 감액이 된다는 거는 조금 예산 세울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혁신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도구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혁신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규모 145억 7,8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8%가 증가된 9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자치과는 주민등록 민원 발급 인증기 수입 1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관광과는 온천수 사용료 1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육과학과는 교육회복 지역사 연계 맞춤형 지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315억 2,740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0.001%가 감소된 51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01억 5,102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0.15%가 증가된 1,595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증 제작 601만 2천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9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동행정복지센터 세출 예산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13쪽 마을자치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2,2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온천율동 소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63억 833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2% 감소된 3,644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성 온천문화축제 1억 원, 제11회 국가음악회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교육과학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44억 83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 증가된 2,33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물 활용 학생 치유 교실 운영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시티 유성 홍보 체험관 운영 1,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미래전략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6억 5,573만 4천 원으로 개정 예산 대비 0.5% 감소된 33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정책자문회의 참석수당 55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책자 33쪽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입니다. 공공야금 이자 수입 4,385만 7천 원을 수입에 반영하였고 신성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기금 20억 원을 감액하여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구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치혁 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네. 그 방금 설명하신 거죠. 신성동 그 기금 20억 감액 사유가 뭐죠? 이제 행정 절차상 도시계획 그 변경이 좀 이렇게 늦게 돼가지고 올해 저기 기금 20억을 원래 이게 사용을 해야 될 지평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1차 추경 때인 것 같은데요. 학화동, 상대동, 분동 관련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네, 뭐 기록을 남긴 내용은 아니지만 그 당시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논란이 좀 있어서 네. 이게 찬반 의견이 있어서 그 당시 그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라고 했었거든요. 그 비용 내에서 좀 정리를 좀 하시라 얘기를 했는데 예, 학과 상대가 계속 올라와요 지금. 예, 지금 소모품 구입비도 지금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각하동 300 올라오고 상대동 400만 원 올라왔잖아요. 네네. 관리비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 계상이 안 된 거예요? 관리비 부족분까지 올라왔던데? 당시에 2회 추경 때 관리비를 이제 편성을 했었는데 좀 이렇게 그 소요 예산을 잘못 계산해서 한 달분 부족을 해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3회 때 추가로 지금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산이 계상을 했다가 잘못되면 아유 추경에 편성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 추계를 하실 때 정확한 추계를 하셔야지. 그리고 더 특히나 논란이 되는 예산이었는데 그런 예산을 일단 예산 심사 통과한 다음에 아 부족하면 나중에 또 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그랬고 2추 때도 그랬고 계속 추경이 있을 때마다 추가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그 송기만 의원님 그 지적해 주신 대로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분동하는 과정에서 좀 미스가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향후 내년 본예산도 그렇고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욱 의원님. 예. 국장님 그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해서 그 주민등록 증가분이 있어요. 네네. 증가분이 여기는 지금 저희 추경 요구액은 601만 2천 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네, 증액 그렇습니다. 사유는 네. 572만 1천 원으로 지금 증액 사유가 되어 있고 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상황인 거죠? 사업 설명서 89페이지입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매수하고 이제 단가는 4,170원에서 4,230원으로 증가가 됐는데 매수는 지금 정확하게 산정이 안 돼서 지금 그 차이 나는 부분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유에 나와 있는 것은 하경우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1개월분 572만 1,000원 이렇게 좀 부족하게 돼 있는데 잔액이 지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고 오자라는 부분만 572만 1,000원 이렇게 이번에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잔액이 남은 걸로 하고 지금 부족한 부분은 572만 1,000원이 부족한데 네네. 지금 잔액이 남아 있어서 네. 아니죠. 그러면은 추경 요구액이 더 잔액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추경 요구액이 더 높은데. 별도로 양해를 해주시면은 별도로 다시 확인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면 다시 한번 어떻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의원님. 네, 윤정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운천일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보면요, 예. 걷고 싶은 구한단길이 진행을 못했죠. 네네. 이 사업은 내년에 다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걷고 싶은 구한단길 그거 이제 원래 1,500만 원의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할 계기가 필요 없고 내년에 2월 하는 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걸 삭감하는 걸로 사업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5가지의 사업들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됐던 부분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예산 집행한 후 사후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찌 하시는지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 진행한 축제 행사에 대해서는 윤정희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평가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별도로 참여 인원수라든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가지고 내년도 축제 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 부분은 네네. 추후에 네, 예, 저희 의원들한테도 좀 보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혹여 또 이 소요 예산 잡혀진 부분에서 혹시 남는 부분도 있을까 여쭤봅니다. 일단은 거의 다 집행이 100%죠? 이미 지금 집행이 됐기 때문에요.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은 우리 마을 제주권에게 배우기가 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집행이 잘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네. 이 사업 설명서 108페이지에 보면요, 예, 그 유성 온천문화축제 행사 참여자 실비 보상이 있어요. 예, 예. 그 800만 원 감액하시는 이 행사 참여자 실비 보상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 당초 예산은 1,000만 원이었었는데요. 참여자에 대해서 식비 그 전체 1,000만 원을 그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제 800만 원을 좀 감액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40만 원은 하모니 합창단 특별 공연으로 폴링 인 러브에 저 집행을 했고, 나머지 160만 원은 합창단 공연 때 집행을 해서 200만 원이 집행다 800만 원은 감액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 참여자 실비라는 게 네네.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하는 건지를 지금 집행을 한 건지를 여쭤본. 지급 기준 말씀하십니까? 네, 식비로 지급을 한 겁니다. 식비요? 예, 예. 그 식비는 누구 식비를 제공하시죠? 그러니까 그 청소년 하모니 합창단 그 참석자들하고 그다음에 그 합창단 공연에 참석한 사람들, 그 사람들 식비입니다. 그 식비예요? 예, 예. 합창단 공연이요? 예, 예. 유성온천문화축제 합창단? 합창단 예산이 있는데 유성온천문화축제하고 합창단이랑 그 두 차례에 나눠서 했는데 가을 폴링 인 러브에서는 청소년 하모니 합창단 특별 공연에 40만 원 이미 집행 소요가 됐고요. 겨울에 불빛이 내린다 행사에는 지금
합창단이 공연이 예정이 돼 있는데 예정에서 만약에 예정대로 계획 공연을 하게 되면은 16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서 이제 결국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소요가 되고 800만 원은 불필요하게 돼서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유성온천문화축제 겨울 축제 계획 언제 하셨어요? 지금 11월 10월 말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0월 말에. 예. 그럼 언제 계획을 공모하셔가지고 지금 12월 달인데 지금 언제 이미 계획을 하시고 계신 겁니까? 이미 지금 저 사업 수탁 업체는 선정을 해서 MBC에서 선정해가지고 MBC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예산이 3억 4천인가 정확한 수치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축제 진행을 해보시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남아가지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일단은 전체적인 언제 계획하셨어요? 10월 달이요? 10월 말 정도. 10월 말이요? 예. 너무 급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사업 2월까지 시켜가면서. 온천문화축제에 관련된 계획을 연초에 세우셔가지고 쭉 뭐 추경도 반영하시고 하셨잖아요. 일추도 반영하시고 하셨는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110페이지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화재단 설립 기본 방침 재단 설립 운영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저희한테 1추에 올라왔어요. 지금 명시사업 2월 조서에 보면 2회 추경이라고 돼 있는데 예. 이게 2회 추경이 맞아요? 1회 추경이 맞아요? 명시사업 2월 조서에 보면 2회 추경으로 돼 있어요. 118페이지에. 어떤 예산이 맞는 거예요? 1회 추경이 맞습니다. 1회. 제가 확인한 걸로는 1회 추경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당시 1회 추경 올라올 때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이 2월 16일 날 됐어요. 예. 2월 16일 날. 추진계획 수립이 2월 16일 날 됐는데 진행이 안 돼가지고 이걸 명시 2월 사업으로 2월을 시켜요? 이거는 이제 이 발주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게 계획 2월 16일을 썼으면 바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행안부의 관련 절차가 좀 이렇게 변경이 돼가지고 그 관련 절차 변경상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이건 일정이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기본 방침 결정 8월 달에 했죠? 예? 이거 기본 방침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구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에서? 네, 구에서 계획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계획 수립하고 4월 달에 예산 심사 받아서 성립하고 했는데 8월까지 이게 기본 방침 결정이 안 되니까 8월 당연히 저희 내부 방침 결정이 늦어지니까 행안부니 뭐 대전시니 협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일자리 정책실 말씀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세워달라고 하시고 업무가 진행이 안 돼가지고 우선 늦어지니까 당연하게 그냥 2월을 해도 되는 것처럼 가면 안 돼요. 아니 올해 안에 8월, 9월 달에 용역 발주가 나갔는데 이 사업이 용역 발주가 나간 상태에서 완료가 안 돼서 2월이 되는 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계획을 연초 2월 달에 2월 중순에 세우고 내부 방침이 6개월이 지나서 결정이 되고 국장님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견. 송재만 의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좀 더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맞습니다. 타당성 검토 영역으로 세웠는데 이제 그 절차가 먼저 연구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타당성 검토 영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절차가 이제 변경되는 그런 관계로 그 부기명을 이제 타당성 검토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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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는 지금 그 사업이 내년도로 지금 2월 되는 걸로 지금 2,200만 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절차가 좀 늦어지는 관계로 내년도 2월에서 내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의원님. 네, 윤정현입니다. 국장님, 네. 그 문화관광과 그냥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그리고 뭐 이 소요 예산에 대한 어떤 산출 근거를 이렇게 명시를 해주실 때에는 예, 예. 이렇게 뭐 공모 심사 수당 440만 원 가려기 이렇게 좀 통으로 이런 것보다는 예, 예. 조금 뭐 몇 회에 뭐 몇 명이 뭐 이런 식으로 좀 일목요연하게 좀 이렇게 이 숫자상으로만 봐도 좀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관광산업 진흥 부분을 보면 이번에 네. 그 인센티브 지원 부분 그 예산이 감액이 됐죠. 예, 예. 네, 어려우니 뭐 인센티브 부분이니까 당연히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관광 산업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보조금도 또 전액 또 삭감이 되고 이럴 때 국장님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 여행 업체들 이런 데가 이제 그 여행 수요가 급감한 함에 따라서 수지 타산이 굉장히 안 맞을 것 같은데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그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홍보 안내를 해서 그 지원금 같은 걸 제때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를 하고 또 저희가 그 사업으로 뭐 축제 같은 것이 뭐 잘 원활히 추진돼서 그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뭐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잘 하실 거라고 믿고는 있으나 일단은 또 이렇게 부서 이동이 되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 더 이런 부분 심각성 조금 더 관심 갖고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그 직장운동 경기부 그 운영 부분을 보면 네, 그 활동 기간에 대한 이 부분이 정확히 예.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겁니까? 선수로서의 그 활동 기간. 이제 저희 그 직장 운동경에 레슬링부가 있는데 그게 레슬링 선수가 5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매달 30만 원씩 이제 그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5개월까지 지급을 했고 그 이후에는 그 국가대표에서 선발이 안 돼서 그 7개월분은 그 지급 못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 의원도 그렇게 해석은 했으나 네. 전례를 보면 이 선수들이 그 노력을 해서 그 유성구의 그 위상을 높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네네. 네, 지금 어떠한 이런 뭐 제도적인 그 틀로 이렇게 뭐 5달 따지고 보면 뭐 150만 원 하면 적다면 적고 또 많다면 많다고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어떤 삭감의 그런 의미보다는 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격려 차원에서도 이렇게 이 부분을 보존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좀 동기부여라든가 어떤 기회, 그러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유를 좀 더 좀 시너지를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하셔도 괜찮겠다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윤정 의원님 의견 주신 대로 이 수당은 그 규정에 맞게끔 집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 외에 혹시라도 이제 그 미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그 검토를 해서 뭐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작을지라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대한 관심을 우리가 많이 보여줄수록 더 좋은 결과를 또 도출해내는 그런 계기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19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관리 있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이제 그 유성 종합스포츠센터 접종센터로 운영하는 것 때문에 그 민간이탁금 2억 9천 편성했잖아요. 네네. 그 중에 이제 대관료 문제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예산 할 때 대관료 문제. 예, 예. 그 대관료는 지금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국비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정산 어떻게 받나요? 재난안전과에서 받나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받나요? 이 대관료 사용에 대해서는 그냥 수입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나중에 민간이탁금 정산 어떻게 받으세요? 국비 재난안전과에서 국비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대관료에 대해서만 재난안전과에서 정산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뭐 정산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난안전과에서 그 금액 5억 5,500에 대해서는 네. 재난안전과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윤정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단체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그리고 이거 팸투어 지원되는 부분 있잖아요. 예예. 요 부분을 전액 미집행 하셨어요. 예예.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19년에 2년 전에 지적을 한 이래로 이제 예산을 통과시켰던 건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해서 2번 연속으로 이렇게 그 이후에도 예산을 세웠던 거거든요. 예. 좀 다른 방식으로 집행을 하시겠다고. 근데 또 세웠는데 또 전액 미집행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이번에 본 예산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이거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정확히 예측할 수 없겠지만은 내년도 상황이 좀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리라 기대를 하고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질의 드릴 때 코로나 장기화가 예상되니 사업 집행이 어렵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의회에서도 제기했었거든요. 근데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절차의 번거로움은 있겠지만은 전혀 계획을 안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행적으로 좀 성과도 없고 집행도 안 되는 사업을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하는 지금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좀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예, 이런 사업 성과를 좀 연간 좀 부서 자체적으로 좀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송재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이제 예측해서 행사들을 기존처럼 이렇게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장기화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계획이 마련되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좀 연초에 연간 계획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코로나 상황이면 코로나 상황인 대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완화되었을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 플랜 A랑 플랜 B를 좀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와 또 빠뜨리지 않게 좀 상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주신 제안에 대해서 그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제 국화 마라톤 행사도 취소가 되었어요. 예, 예. 사실 제가 이 부분도 연초에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코로나 상황이니 좀 다른 방식으로 마라톤 대회를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 요즘에 민간에서 하는 마라톤 대회들도 개인들에게 키트 보내서 얼마든지 언택트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것도 아니고 이게 체육회로 예산이 내려갔다고 해요. 이런 부분이 좀 저한테 한 번도 설명이 되지 않은 채로 지금 좀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저는 좀 상당한 유감을 좀 표하고 싶고요. 올해 그 체육회 예산 내려간 목록 예, 예.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자치혁신국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그 사업 설명서 127페이지에 보면 예, 그 인력 운영비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두 명을 이제 뽑는다고 하셨고 예, 기간은 2021년 연중인데 그 추진 실적에서는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예, 보수 및 보험료가 지급이 된 걸로 돼 있고 네. 예산 감액 사유에는 7개월분 보수가 감액이 되어 있다고 해요. 네, 네.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 선택제가 당초에는 시간 선택제로 돼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일반 임기제로 전환이 되면서 원래는 교육과학과 그 예산으로 집행이 됐는데 일반 임기제로 전환이 되면 이제 우리 회계과 예산으로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삭감되는 내용인데 추진 실적하고 위원직하고에 따른 그 개월 수가 조금 개월 수가 안 맞아서 일단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명은 어차피 시간상실에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10월까지 집행이 됐고 이제 나머지 그 일반 임금에 전환된 사람은 5월 말까지는 되고 6월 달부터 해결이 나갔는데 같이 토탈을 쓰다 보니까 10월 달 이렇게 해서 실적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예. 좀 다음에는 예.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이렇게 사유를 써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냥 이 통으로 해놓으면 이해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네. 또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맞습니다. 번 더 그건 검토해 주셔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해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 의원님. 예, 이현 의원입니다. 네. 자, 정례추경 3차 예산 들어가기 전에요. 네네. 하나 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저 수도골 쪽에 가다 보면은 유수 호스텔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국장님? 예. 거기 지금 면적이 얼마나 돼요? 부지가? 표지 면적은 사실 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고 답변을 얻고 가야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그 지금 유수 호스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청소년 수련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몇 년 수탁 줬습니까? 3년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 지금 마무리. 올 예. 12월 달에 끝나요? 예. 수탁 기간이? 예. 그러면은 올해 동의 받으셨습니까? 아 이제 그 폐지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기 내년부터는 이제 운영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내년부터 거기를 운영을 안 하면 어떻게 운영 뭐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거예요? 이제 뭐 그게 자체 그 뭐 내년도부터 어떻게 그 호스텔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나요? 그 건물을 대체를 해서 뭘로 사용할 건지 보관 수립해 놓은 게 있어요?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그 연말까지 그 수련시설로서 기능은 이제 폐지가 되는 걸로는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2021년도에 거기에 뭐 지원했던 뭐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21년도 말입니까? 예. 예산에. 내가 21 너무 좀 갑작스럽게 질의를 드렸나? 자, 그 부분은 지금 예. 국장님이 자세히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좀 더 파악을 해서 그렇다면은 내년부터는 그걸 운영을 안 넣는다면은 사전에 행자유예 그런 내용도 우리 소관부서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이제 본 의원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사실 묻고 싶었는데 예. 내년부터 운영을 안 넣는다고 그런다면은 그 건물이나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도 뭔가 국장님이 알고 계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렇게 지네요. 지금 올해 그러면 예산 그 지원했던 부분은 얼마나 돼요? 2021년도에 그 예산 규모는 지금 정확히 뭐 알았어요. 못 하는데요. 자,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예. 필요한 부분은 여기 행자위 소속 위원님들한테 공통적으로 공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교육과학과 지금 3차 정례추경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반납하는 금액이 있죠? 네. 불응액 처리 보고하는 금액이 있는데 앞부분은 223쪽은 크게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를 한번 보시면은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서 과학협력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 목차가 쭉 나와요. 예? 장관 항목 세세항 해서 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의 목 나오죠? 예산서 그리고 보면은 여기 지금 예산의 기정액 비교 증감 보면은 교육과학과는 많은 사업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한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금액을 많이 반납을 했죠, 지금. 반납한다고 지금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을 다 추진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아니면 사업을 못해서 불응액 처리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뭐 하나하나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 걸리는 거고 224쪽 보세요. 이게 다 불응액 처리하는 건가요? 예, 아까 과학 인재 양성과 과학 대중화해서
3,500만 원이죠? 자, 결과적으로 그냥 얘기할게요. 이러한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해서 일어난 불응액 처리하는 것이냐? 예. 예? 어떻게 된 내용인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존경하는 우리 하경욱 의원님이 아까 저 기간제 그 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으니까 예, 예. 그것은 행정 운영 정비로 포함되는 거고요. 교육과학과에. 이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구축을 위한 과학협력에 관계되는 끝남은 과학 멘트부터 해서 일반 운영비 그래서 쭉 지금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지금 예산 나오죠. 예, 예. 요거에 대해서 한번 교육과학과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행사를 진행하는 못한 건 아니고요. 그 일부 이제 그 금액이 삭감돼서 그 오프라인으로 했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이렇게 그 적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꿈나무 과학 멘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16개 기관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진행을 못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 겁니까? 축소가 됐습니다. 그럼 최초 계획 대비 운영하면서 예, 그 사업을 축소를 해서 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아직 코로나 안 끝났죠? 네, 네. 예. 코로나가 지금 아직 완전 방역이 완전 지금 저게 종료가 종식되지 않았는데 네, 네.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 거니? 이제 이게 이어서 바로 이제 본 예산 심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각 부서별로 이러한 불응액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때 저희들이 심사할 때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또 짚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일단은 제가 이제 이 교육과학과의 뒤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업별로 최초의 21년도 사업 계획에 의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여간 축소를 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업 계획 보고를 또 했어요. 네. 연초에 사업 계획 보고하고 중간에 6월인가 7월 달에 중간에 한번 보고했죠. 예, 예. 그때 당시에 이런 사업을 축소해서 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예. 이해 가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렇게 그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의원님.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예, 예. 우리 사업 설명서 124페이지하고 125페이지에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로 세출되는 거 있죠? 예, 예. 이거 왜 설명서에 세입 안 잡으셨어요? 안 넣어주셨어요? 이거 이번에 이거- 1억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전 사용으로 아니 세입으로. 세입으로 예, 보통 세입자료 잡지 않나? 들어와 있나요? 우리? 들어와 있어요 앞에? 네,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지금 교육비 특별회계 지금 사전 사용하셨잖아요. 예, 예. 이거 어느 정도 추진 실적은 어느 정도 있나요, 이게? 지금 사업별 그 4가지 목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리틀 포레스트 목공 원예교실 같은 경우에는 완료를 했고, 아일젠 유성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좀 완료를 하고 나머지 이제 그 연말까지 해서 뭐 계획대로 이게 사업별로 집행을 좀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해주실래요? 사업별로? 교육협력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예산이 4천인데 어느 정도 추진 실적이 있는지. 교육과학과 이거 이 사업 설명서에 세입자료 넣어놨어요? 자치혁신국 세입자료 없는데?
아니 총괄표 예산서에는 있는데 예산서에는 당연히 있겠지. 예산서 있을 수는 없겠지. 안 나요? 예. 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교육 협력. 예, 그 4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는 학생 치유에 사업명은 리틀 포레스트 목공 원예교실을 가지고 3,350만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유성마을 이야기는 650만 원을 기록해서 이게 4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한 90% 정도 사업이 뭐 진행되고 있습니다. 90%. 예. 예. 그다음에 6천만 원에 대한 청소년 맞춤형 과학교실에 3천만 원, 힐링 가족 과학 캠프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이것도 지금 연말까지는 전부 다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좀 가능해요? 예, 연말까지 집행이 다? 예. 이게 그럼 과학협력은 어떤 사업 하시는 거예요? 주민 청소년 대상 SF 영화 상영 및 과학자 특강 이거 진행 어떤 걸로 하셨죠? 저긴가요? 저 신세계 신의 뭐 독인가 그 사업이 이 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어느 정도 그 예산 다 소진되나요, 이거? 네. 네, 저 아까 위원님 말씀해주신 그 시네토 그 예산으로 일부 집행이 됐고요. 21일부터 23일까지 나머지 1천만 원 해서 뭐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어차피 뭐 돈 들어오는 거니까 예. 좀 적극적으로 집행하세요. 이거.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방금 이야기됐던 이 교육협력 맞춤형 프로그램 특별회계 사업, 저는 이제 어쨌든 코로나 교육 회복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사업 발굴해서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낌없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적극적인 시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평생학습 원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오광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예산 규모입니다. 평생학습원 총 예산액은 111억 5,727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6.5%인 9억 2,391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3쪽 평생학과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17억 263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500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구암 전민센터 운영 수강료 9,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과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8억 7,876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57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노원도서관 매점 사용료 669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 61억 9,483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71%인 6억 6,60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9쪽 주요 내용입니다. 배움 사랑방 운영비 690만 원, 평생학습센터 청소 대행 사업비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도서관 운영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 49억 6,243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9%인 2억 5,7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5쪽 주요 내용입니다. 아가당 도서관 시설관리비 1,853만 6천 원, 유성도서관 문화행사 운영비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6쪽 유성도서관 문화생활공간 조성 기능보강 사업비 국가보조금 반환금 4,542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의원님.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예. 사업 설명서 150페이지에 그 청사 관리 내용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기정 예산 3억 4천 세우실 때 이제 예가를 이제 3억 4천 세우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계약을 2억 9,200 정도 하시다 보니까 그 낙찰차액 4천만 원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평생학습원에 우리 청사 관리에 필요한 부분들이 없나요? 이게 낙찰차액이 좀 있으시면 환경 개선 쪽으로 좀 사용을 하셔도 될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구암센터하고 전민센터 2개소 이제 청소 용역 그 대행 사업비도 해놨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그 예산 낙찰 차액 가지고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청소 대행 보통 한 87% 정도에 낙찰되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반납. 실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한 의원님. 예, 이현 의원입니다. 네, 설명서 154쪽하고요, 155쪽, 156쪽 한번 보시면은요. 예. 153 그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구함에 예. 통계목 소유예산 산출 근거에서 거기에 운영수당의 당직비 일직 6만 원 곱하기 1인 10일 60만 원, 그리고 252만 원이 감액된 건가요? 예. 감액 처리한 건가요? 예. 그다음에 그 뒤에 156쪽에 보시면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전민동에 예. 당직 일직 6만 원 1인 7일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270만 원. 지금 지급 이거 감액한 건가요? 예. 이 돈이? 예. 왜 근무를 안 썼나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9월달 그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되기 전에 예. 이제 6시까지만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야간 동아리 활동이나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그 이제 당직을 당직 근무를 수시 안 6시까지 해서 이제 당직 교육이 근무 나가는 6시까지밖에 안 수당을 하다 주지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근무 시간 6시까지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10시까지 이제 당초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6시까지만 근무하고 4시간은 근무를 안 해서 그 남은 차액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야간 운영은 안 했네요. 결정적으로 못한 거네요. 예. 그래서 수당이 당직 일비가 나가지 당직 근무 수당이 안 나간 거고요. 예. 155쪽에 예. 3종 시설물 안전점검비가 있어요. 240만 원. 예. 이게 전에 감액했죠? 예. 예, 시설물 안전점검은 정기점검비로 나가야 되는 데는 아니에요? 비용이? 이거는 이제 그 안전진단은 매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필요한 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데 이 본 건물은 이제 그 현재 그 3종 시설물 그 정기 안전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돼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잘못 세우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당초에는 이제 2021년도 예산을 예. 세울 때 잘못 세워놨던 부분이 대상이 아닌데 예산을 반영해놨다가 예,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실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딱 집어넣는데 딱 그것만 이렇게 집어냈는지 모르겠는데. 예, 잘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의원님.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예. 그 160페이지 보면 도서 자료 관리 아가랑 있어요. 예. 그 이게 이제 그게 980만 원 반납을 하시는데 예. 그 도서 대출 택배 운송비잖아요. 예. 근데 감액 사유가 이용자 수 감소인데요. 예. 이게 이용자 수가 감소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이게 처음에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 이용자 수가 이렇게 감소한 저희들이 겁니까? 이제 아가당 도서관 오픈하면서 한 달에 이제 택배비를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했었는데 거의 지금 한 7, 8개월을 거의 뭐 이렇게 그 9월 달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뭐 이용도 못하고 대출이 안 되는 형편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책이라든지 이런 게 손에 접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거의 뭐 지금 370건 나갔는데 거의 이용이 뭐 한 10%, 20%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면 내년 본 예산에도 이걸 그러면 그대로 담으셨나요? 이거 어떻게 하셨나요? 내년도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줄여서 담으셨어요? 필요한 정도에서 지금 현재 추계해가지고 최대한 줄이는 걸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개수 조정. 이상으로 우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개수 조정을 위해 정해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는 유성 온천 축제 겨울 행사가 진행되는 부분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되는 행사가 다음 주부터인데
저희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이렇게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주요 사업 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에 반드시 좀 의회랑 먼저 좀 상의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게 벌써 몇 차례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상식적인 상황입니까? 그리고 개수 조정 시간도 엄연히 저희 회의 시간입니다. 개수 조정 시간에 자리 비우는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아울러서 오늘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자료나 아니면 요청하신 설명들에 대해서 지체 없이 좀 바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마친 결과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